그러면 후티가 반격을 하잖아요. 그 반격을 하면 그거는 후티가 반격한 게 아니라 이란이 반격하는 거로 간주하겠다.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때릴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네. 전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도 카드가 있죠. 네, 그러면 이어서 지금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좀 그 상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번에 중동에 항공모함 2척을 배치를 했는데, 이유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 후티 반군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 대는 해리스 트루만호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대는 지금 우리하고 훈련을 마친 칼빈슨호가 지금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두 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후티 반군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했죠. 이번 기회에 그냥 끝내겠다. 요즘 끝낸다는 거 많아요. 예, 하마스도 끝내겠다. 후티 반군도 끝내겠다. 네. 후티 반군이 너무 오랫동안 홍해 지역을 들어가는 배를 막으면서 세계 물류를 대란을 일었잖아요. 네. 배가 지금 뭐 희망봉으로 다시 돌아서 가니까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를 뚫는 건데 그 수에즈 운하를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입구에서 바벨 만답에서 후티가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못 보겠다고 미국이 정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티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이런 말하기는 좀 방송은 아니니까 유튜브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을 텐데 후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동네 미친놈은 나다. 못 먹어요. 후티는 굉장히 근본주의 극단적이에요.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헤즈볼라 하마스하고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미쳐 있나요? 네, 그 사람들은 투쟁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예, 반미 투쟁으로 뭉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생각이 반미거든요. 네. 예, 굉장히 강력한 반미고 특히 2003년에 미국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거 보고 거기서 완전히 더 돌아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미국은 해볼 만한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 후티 반군을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두들겨 팼어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했어도 못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잡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게 그럼 후티가 반격을 하잖아요. 그 반격을 하면 그거는 후티가 반격한 게 아니라 이란이 반격하는 거로 간주하겠다. 더 범위를 확장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후티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건 맞는데 이란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와, 우리 말 안 듣는다. 근데 미국은 무슨 소리 연계돼 있다. 그러면서 이란을 더 옥죄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겉으로는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용상 보면 이란에 대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항공모함을 배치를 한 게 그냥 단순히 무력 시위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군사 행동으로 연결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까요. 예, 후티 반군을 끝내겠다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의 파워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란 쪽과는 핵 협상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한테 네.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외교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2개월 협상 시한 그리고 모든 옵션 이거를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협상이에요? 최고 통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엑시오스라고 미국의 언론에서는 일종의 협박 비슷하게 강력한 말로 거칠게 편지를 썼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미국의 중동 특사인 위트커프 얘기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대통령이 난 거를 말하면서 모든 걸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강원 전략을 다 쓰고 있는데 미국 여기서 이란의 반응은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협상을 하고 싶어해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진행자님하고 협상할 게 있으면 윽박 질러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커피도 사주면서 빵도 주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이 하는 거는 전부 다 협박이에요. 자, 강력한 경제 제재. 그리고 2개월 안에 안 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장에 나가려도 이거 봐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이란의 입장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네. 내가 너하고 협상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으로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상을 하려면 지금 최대 압박의 경제정책 풀어라. 아니 협상하자고 그러고 최대 압박 경제정책 하면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해서 우리가 굴복하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 그건 안 하겠다.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엔 대표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니네들이 우리하고 협상하려는 게 우리 이란이 핵을 무기화를 하는 것이 걱정돼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뭐 전력을 쓰을 때 여러 가지 핵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한다든지 뭐 미사일 얘기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안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가장 최근에는 미국이 저렇게 무력적으로 하면서 협상하자고 그러는데 안 해. 그럼 우리 안 한다. 우리도 무력으로 한번 해보자. 해보자. 예, 그래서 해보자 하면서 지금 UAE하고 오랫동안 1971년 이래로 섬 분교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섬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페르시아만 입구에 이제 호르무즈에서 바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에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한번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협박이 이란한테는 압박으로 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박으로 오긴 하죠. 네. 그런데 그런 압박에서는 안 나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란은 최고 지도자 하메이네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이 뭐 트럼프 대통령 전부터도 미국은 좋은 말 하면 안 듣는다. 제가 우리 진행자님하고 얘기하는데 네. 진행자는 좋은 말 하면 안 들어. 나는 이게 세게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란이 정확하게 미국한테 미국은 우리가 좀 좋게, 예, 좀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쟤네들은 이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는 항상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네. 이번에도 여전히 미국은 좋게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상대가 저렇게 압박 재고 오는데 그거 압박에 굴복하면서 대화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쟁도 불사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란 미쳤냐? 미국하고 전쟁하게? 그러면 결국엔 다 두들겨 맞고 남은 거 없을 텐데. 그런데 그렇죠.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때릴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네. 전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도 카드가 있죠. 이란 카드는 중동이에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다가 미사일 한 방씩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격이 크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주식 시장 하실 때 난리가 나요. 그렇죠. 중동발 위기가. 그리고 미국도 그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위트커프 특사도 우리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일방적으로 지금 압박하는 정책은 대화를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양쪽 다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방법을 지금 계속 미국이 이상하게 찾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참, 근데 사실 압박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원유 수출 사실상 봉쇄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교적인 효과나 이란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은데 경제 사정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뭘 막고 있냐면 그 전에도 막고 있었지만 그래도 뒤에서 몰래 파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봐줬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막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석유를 한 방울 더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사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정책을 한다고 하기 전부터 이란의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2015년에 제재가 풀렸었을 때 1달러가 이란 돈 공식 환율로 32,500 리알이었거든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여기 70만입니다. 예, 지금 100만이에요. 계속 오르네요. 30배가 올랐어요. 30배가.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란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통제하는 그 움직이지 않는 수의 그 환율이 있기 때문에 물건 사오는데 문제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란의 기본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외국에서 뭐 사오기 어렵죠. 그리고 이란 사람 밖에 나오기 어렵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쥐도 궁지에 물리면 문다고
이런 경제적인 압박에 맞서서 좀 군사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좀 봐야 될까요? 군사적 대응은 이란이 먼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먼저 하지 예, 않는 공격받기 이상은. 전에는 이란은 안 해요. 명분 없는 짓 안 합니다. 이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명분 없는 짓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건 영리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 강하다면 먼저 공격하겠죠. 근데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란은 고도의 협상수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금 낑겨 들어오는 방식이고, 사우디도 지금 들어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좀 말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랍 국가들이. 그냥 그래서- 아랍 국가 당장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 유전에도 한 방만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만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세계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도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봤어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전에도 일기 때 이란과의 전쟁을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너무 피해가 많아요. 미국이 군인들 많이 죽어요. 그래서 서로 계속 대치 상태에서 결론 내지 못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그러면은 지금 이란이랑 후티 반군 앞서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란이 무기를 대는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네. 무기를 몰래 뭐 상선을 통해서 이렇게 어선을 통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잡혔어요. 예, 그 미군이라든지 그쪽에 나와 있는 뭐 가끔 영국군이라든지 다 잡혀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거죠. 서양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이 후티를 지원한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은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란도 그거를 애써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무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란이 얘기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후티 우리 말 듣는 애들 아니다. 우리도 걔네들 손 못 든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하고 연결시키지 말아라. 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헤즈볼라하고 달라요. 헤즈볼라는 이란 말을 듣고 이란과 협의를 해요. 근데 후티는 이란의 통제를 받는 애들이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로 싸우는 것뿐이죠. 공동의 목표. 이스라엘 절멸, 반미. 예, 두 가지 목표. 예. 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금전적인 지원은 해주면서 이 자식이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지원은 네. 해줬지만 내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니다. 뭐 네, 이렇게 그리고 내 말도 안 듣는다. 네, 안 듣는다. 이런 네. 거랑 좀 상당히 네, 근데 미국은 이제 그 말을 안 사는 거죠. 그쵸. 뭐 알면서도 안 살 수 있고, 그런지 알면서도 안 살 수 있고, 실제로 그거를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사는 거죠. 예. 알면서 굳이 네. 일단은 못 믿겠다 이거죠. 사실은 못 믿겠다는 거고, 사실은 그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후티 반군을 막아달라고 이란한테 계속 했는데 이란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후티 반군 외에 아까 후즈볼라 쪽도 그렇고 이란이 지원하는 다른 세력들이 또 있나요? 네, 그러니까 후티, 네. 헤즈볼라, 하마스. 헤즈볼라. 예, 하마스, 셋 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후티는 미국이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고, 하마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이제 남은 거는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예요. 이라크에 시아파 민병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란의 최후의 보루죠. 그러니까 이란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란 니네들 나라나 잘하지 왜 밖에까지 난리를 치냐. 그렇죠. 근데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처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물론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거대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이 공격받는다. 그러니까 그 방어망을 미리 앞으로 쳐놓은 거죠. 미리. 네. 여기서 나가는 거로만 보지 말고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라인을 쳐놓은 거예요. 방어막이네요. 예. 그러면은 이게 작년 이제 10월 달 요때 가자 전쟁 이후로 재작년 10월. 네. 재작년 10월 네. 가자 전쟁 이후로 이란, 이스라엘, 후티 이렇게 좀 전선이 이어졌잖아요.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구도가 삼자 연쇄 반응형 대리전 네. 이렇게 확산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능성. 후티를 때리고 있는 거죠. 네. 네, 미국이 후티. 왜냐하면 후티가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예. 장기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면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요? 예, 봐보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제가 후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후티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다가도 뭐 다른 상선을 공격하다가도 항상 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니네 가자에 수전하면 안 한다 그랬어요. 진짜 가자에 수전하니까 후티가 공격을 안 했어요. 미쳐 있는데 약속은 잘 지키고. 아 예.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해야 되니까요. 뚜렷해요. 장기 안 써요. 아주 그냥 막 네. 아니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후티가 계속 그러냐면 니네 공격하냐 그러면 아니 우리는 니네들이 그 팔레스타인 공격 안 하면 우리도 안 해. 휴전하면 우리도 안 해. 그런데 진짜 휴전하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공격하느냐? 이스라엘이 휴전을 깨고 공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공격하겠다는. 약속은 또 잘 지키고. 네, 그 국제사회에게 자기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죠. 예, 다른 장기는 안 쓰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대리전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대응은 어떤 형식이 될까요? 결국에는 뭐 공동 대응이라는 게 공군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후티 반군이 왜 어렵냐면 후티를 만약에 진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후티를 다 없애겠다, 끝내겠다 그러면 공중력 갖고 안 됩니다. 미쳐 있어서요. 아니요, 지형이 너무 험해요. 아.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못 들어가죠. 지상군 들어가면 무덤이 될 텐데. 그렇죠. 미군이 10명 들어가면 적어도 서너 명은 죽을 텐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못 들어간 거고 UAE도 못 들어간 겁니다. 계속 공중력만 때린 겁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의지 굉장히 강하고 네. 쉽게 맛볼 사람들은 아니에요. 끝까지 항쟁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 본거지가 북예멘 지역인데 네. 그쪽이 엄청나게 지형이 험해서 제가 예멘 전쟁을 시작할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공격을 할 때 제가 예멘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지상군이 들어와야지 이기는데 네. 절대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어오냐 그랬더니 결국엔 80km밖에 안 되는데 사우디아 국경 맞대고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면 되는데 왜 못 들어오냐면 그게 너무 험해서 들어오면 그게 무덤이래요. 예, 대단히 훈련이 잘 된 전사들이 들어와도 힘든데 사우디 같은 훈련 잘 안 된 전사들 들어오면 안 된다는 진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후티 반군을 완전히 섬멸한다는 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없애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래도 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게 좋은 방향일 것 같은데 올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랑 이란이 다시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양쪽이 말하는 거에 초점은 협상으로 봐요. 근데 이제 협상 테이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네. 다행히도 이란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만을 브로커로 해서 간접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달이라는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거는 사실은 2달의 시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편지를 받은 시점부터 2달인지 아니면 협상을 시작하면서 2달인지. 네. 예. 그거는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빠른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질질 끌면서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양쪽은 다 초점은 말은 그 여러 가지 막 공포스러운 말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점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결국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럼 대화가 성사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가? 현재는 이제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면 조금 미국이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라. 예, 조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같이 강하게 부딪히면 이란이 아우 너 세구나. 난 네 말 들어줄게. 절대 안 해요. 예, 자존심 하나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압적인 태도가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뀔까요? 그렇게 하면서 네. 또 뒤쪽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사탕을 줄 수도 있겠죠. 뭐 그거 한번 기대해 봅니다. 겉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 나름 또 이렇게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뒤에서는 슬쩍 또.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초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위트코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반응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반응이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한번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또 계속 네. 지켜봐야겠네요.